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C&I 소비자 연구소 대표 조윤미입니다. 오늘은 소비자 핫 이슈 코너에서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라니티닌이라고 하는 성분의 발암물질 검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정동만 약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브로그 약사회에서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정동만 약사입니다. 네. 현재 건강사를 위한 약사회에서 새약사 사업부 팀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네, 건약 활동을 하고 계시군요. 네. 예전에 제가 녹색 소비자들에서 일할 때는 네. 건약하고 녹색. 같이 일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최근에는 맞습니다. 좀 뵌 적이 별로 없었는데 거기서 일하시고 같이 계셔서 함께 너무... 했었던 적도 있었죠. 네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그 식약청이 참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이 발견이 돼가지고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작년에. 최근에는 위궤양 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에서 사용하는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의약품에서 이걸 수거해서 완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N-니트로소디 메칠아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됐다. 그래서 이제 다들 또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하는데요. 우선 이 라니티딘 성분의 의약품 어떤 의약품인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라니티딘은 그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기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염이라던가 위궤양이라던가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장관계 질환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되어 왔던 약품이고 사실 역사는 1980년대에 개발돼서 지금 30년 넘게 많이들 사용되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도 150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해왔던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에서 지금 굉장히 사실 안정적으로 사용돼 온 성분인데 여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그 어떻게 발암물질이 들어갔을까? 이게 뭐 비의도적인 어떤 혼입인 건가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현장에서도 좀 놀랄 일이었는데 일단은 발암물질이라고 얘기되는 NDMA라는 물질을 한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EA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물질입니다. 보통 발암물질을 하면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놀라실 수는 있는데 발암물질에는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뉘어지는데 1군은 아주 명백하게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 물질들이고 2군부터는 이제 동물 발암은 입증이 되어 있지만 인체 발암에서는 아직은 입증되지 않은 것들을 2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국내에서 문제가 된 지금의 NDMA 외에도 우리가 먹고 있는 튀김, 소세지, 붉은 육류, 그리고 심지어 근무 환경에서 교대 근무도 발암물질로 2군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3군, 4군은 암 유발 근거가 없는 것, 그리고 아예 암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이게 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막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더군다나 이 NDMA는 의약품 외에서도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나 일상 생활용품에도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이라든지 치즈라든지 훈제한 고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쓰고 있는 화장품 이런 식에도 이제 첨가물들이 이제 불안정했었을 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주 접하는 물질이면서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100%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인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식약처에서는 자발적인 회수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약처 조치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나 비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 지금 이번에 정확히 식약처가 내린 조치가 어떤 것인지 일단은 그 경과를 좀 보자면 원래 이 라니티딘의 구조를 보면은 이 NDMA가 그 자체 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오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NDMA가 검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학계에서 그동안 좀 꾸준히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사설회사인 벨리슈어에서 이 NDMA가 허용 기준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보냈고 이에 따라 FDA가 조사를 한 결과가 지난 9월 14일 날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식약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들을 이제 들어가서 그 NDMA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된 것이고 이 NDMA가 사실은 구조식 안에 들어있지는 않은데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 과정에서 좀 불순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보관하는 과정에서 특정 조건 하에서 그 갖고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칠아민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것이
것이 서로 만나면서 NDMA를 형성한다라는 가설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런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국내에 있는 것들을 조사해 보니 네. 7개 제조소에서 만든 7종의 라니티딘 네. 원료에서 그 NDMA가 잠정 관리 기준 0.16 ppm인데요. 네네. 이보다 이제 초과되어서 네네. 검출되었다는 것을 밝혔고 네네. 이에 따라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 의약품 전체 269품목이 되겠습니다. 269품목. 이에 대해서 네네.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잠정 관리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그것이 기준화돼서 검출되지 않도록 매번 네,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준이 돼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작년에 발사르탄 같은 경우는 0.16 ppm보다 기준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에 복용할 수 있는 양을 보고 여기에 어느 정도가 투여됐었을 때 어느 기간 동안 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잠정적인 부분들을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식약처의 조치에 대한 비판이 이게 자진 회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의무적인 그 회수도 아니고 또 해외에서의 조치에 비해서 또 너무 강력하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비판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네네. 일단은 좀 식약처의 조치가 좀 애매하다고는 좀 보기 어려운 것이 의약품에 있어서 판매 중단이나 급여 중단을 하는 것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매우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조처가 좀 미흡하다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선제적으로 국민 안전에 대처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서 말했듯이 NDMA 생성 원인이 여러 가지 가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전한 라니티딘의 퇴출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세계 각국들은 라니티딘 내 NDMA 검출 사태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들어갔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일부 회수,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는 모든 라니티딘을 유통 중단을 결정을 했고요. 하지만 정작 결과를 발표했던 미국 FDA, 식품의약품안전국인데요. FDA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제품인 잔탁을 비롯해서 검출된 NDMA 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유럽 의약품청 같은 경우도 작년에 발사르탄처럼 조치를 좀 크게 한다기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나라마다 조금씩 조치하는 게 지금 차이가 각 나라 있고 시스템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있어요. 우리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1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완전하게 없어지는 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문제라서 한 가지 더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9월 16일 날 라니티딘 검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때는 또 식약처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이제 번복이 되면서 또 혼란을 더 많이 초래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난 9월 14일에 이제 FDA 보고가 있고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약처에서도 현재 시판 중인 완제 의약품과 원료 의약품의 일부를 수거를 해서 예비 검사를 9월 16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에서는 아까 말했던 식품이나 이런 데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양보다 약간 많은 정도, 그리고 잠정 관리 기준인 0.16 ppm보다는 이하였기 때문에 당장 복용이나 판매를 중단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좀 급하게 조사한 부분이고 샘플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국내외 7개, 그러니까 수입하는 원료와 국내 원료와 이렇게 해서 7개 제조소에서 만든 7종의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을 전수조사를 해보니 생각과 다르게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것들이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269품목에 대한 제조 수입 판매 중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번복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있어서 발표가 된 것이다. 라니티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동안 상당히 안정적으로 사용됐던 의약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 대비 효능이 뛰어났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됐던 약이고 그리고 이 시장이 아까 얘기했던 269품목에 3,000억이라는 좀 시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단번에 이렇게 퇴출시키기에 결정하기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제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해보고 전수조사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 비판을 제가 좀 짚어보니까 의협에서 이제 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고 네네. 왜 외국에서 발표를 하니까 뒤늦게 네.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냐, 네. 왜 미리미리 하지 못하냐, 이 비판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거기에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되는 건 아닌데 네, 여러 이 가지 비판에 평가가 대해서는 네, 어떻게 우리가 네.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비판이 조금 좀 과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네네. 사실 이것에 결정적으로 보고가 됐던 미국의 FDA 같은 경우도 네. 그 전에 네네. 다른 이제 민간 회사였던 벨리슈어의 결과를 보고 조사에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네. 조금 시스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작년에 발사르탄 사태보다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회수하고 환자들에게 이 내용들을 설명해내고 네.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죠. 네. 중요했고 이 네네.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보다는 매끄럽게 좀 네.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작년에 이제 발사르탄 사태 이후에 네네. 이제 NDMA 관련해서 시험법도 마련하고 검사 네. 같은 경우도 주도적으로 해서 다른 의약품들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네. 어떤 이렇게 사전적인 조치라든지 사전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못한 점은 물론 이제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좀 지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이제 회수도 사실은 네.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는 네.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우선 환자분들은 네. 자신의 약에 이제 라니티딘이 있는지 병원이나 약국에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혹시라도 라니티딘 성분이 있다라고 하면 병원에 이제 약을 들고 방문하셔서 재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재처방 의약품을 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처방당한 약에 대해서는 따로 모아두셨다가 자체적으로 폐기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라니티딘 대체 처방에 한해서는 의사의 진료 부위라던가 약국에서의 조제료라던가 이런 것들의 본인 부담금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처방 없이 이제 구매한 일반 의약품, 우리가 흔히 잔탁들도 약국에서도 이제 많이 사서 드시긴 하셨을 텐데, 그렇죠. 이런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구매한 약국에 실물로 반품을 하게 되면은 전액 환불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과 병원에 보관되어 있었던 라니티딘 의약품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봉인을 한 후에 구매했던 제약사나 도매상 를 통해서 반품 회수 조치를 하게 되고요. 이 라니티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드시긴 하지만 개발된 지가 30년이었고 그 30년 세월 동안에 이 위궤양이나 위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의약품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사실 현장에서도 라니티딘 재처방에 있어서 다른 이제 대체 의약품으로 원활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발사르탄 문제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의약품의 성분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처방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품명만 이렇게 알니까 성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뭔가 조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품명만 처방하는 이걸 좀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소비자 단체 쪽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상품명으로 브랜드 네임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을 봐도 환자분들이 이게 라니티딘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아까처럼 이제 병원이나 약국에 이제 일일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뭐 큐란, 잔탁, 제이딘, 로시드 다 이름이 다르지만 이게 다 라니티딘입니다. 지금같이 이제 같은 약 이름이 다 다른 상황에서 환자분들은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심평원 앱이라던가 아니면 홈페이지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알린다고는 하지만 사실 의약품을 가장 많이 드시고 있는 고령 환자분들이나 IT 접근에 좀 취약한 계층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확인이 안 되거나 그 약을 다시 복용했을 때의 문제점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롯이 이제 환자분들이 환자 개인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죠.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반명 처방이라고 하는 거는 성분이 포함된 그 내용을 처방에 이제 기록하는 거고 맞습니다. 상품명은 성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회사가 붙인 그 상품, 그 약의 제목, 그걸로 처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품명 처방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의약품의 성분이 뭔지가 들어있는 일반명으로 처방을 하는 게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이들 확산하고 있고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죠. 사실 현장에서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런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시거든요. 나 위장약 먹고 있는데 괜찮냐. 그러니까는 근데 자신이 먹는 약이 라니티딘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면은 사실 그런 것들이 좀 훨씬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예전에는 별 문제가 아니었고 문제로 발견되지 않았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실험하고 이런 기술들이 늘어나면서 아주 미량의 위해 물질들도 밝혀내게 되고 그래서 괜찮았던 것들에서도 발암물질 같은 게 일부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안전관리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발사르타 사태 터지고 라니티딘 사태 터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주로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정책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기 힘들겠지만 좀 방향성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외국의 규제 당국,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의약품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들이라든가 제약회사들에 대한 안전성 보고에 대해서 식약처가 좀 더 빨리 파악을 하고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대책이 나온 이후에 따라가는 방식은 좀 지양되고 한국의 시스템에 맞게 한국의 현장에 맞게 그런 것들이 이슈를 캐치를 해서 주도적으로 안전성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라니티딘 같은 경우도 이게 NDMA 얘기는 사실 좀 됐던 얘기거든요. 갑자기 터진 일이 그렇죠. 아니고. 학계에서 나왔던 우려였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나 좀 이런 것들이 미리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다면 지금처럼 일이 좀 이렇게 더 사회적으로 크게 번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설명드렸겠지만 NDMA는 EA급 발암물질이라고 얘기했는데 NDA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는 아직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작년에 발사르산 사태나 지금의 라니티딘 사태와 같은 경우를 겪게 되면 환자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NDMA로 인해서 어떤 위해가 발생했는지 역학조사들을 통해 가지고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사후에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의약품이나 어떤 화학물질들 같은 것들이 이제 시판되고 나서 환자분이나 소비자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되게 부족해요. 문제가 생겼다고 그것만을 덮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이제 향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게 아니면 혹시라도 이 물질이 또 생기더라도 이 정도는 위험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기준 정도는 좀 마련이 되어야 지금처럼 잠정관리 기준이 아니고 이런 혼란들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의 그 정확한 확인, 위험한 것에 대한 정확한 확인들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많은 치료제들은 단백질 합성이나 유전자 치료제처럼 새로운 분야들이 많이 좀 개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이라는 것들 마련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또 전개될지가 방향성이 잘 위험이 얼마나 있을지가 좀 예상이 안 되는데 새로운 치료제 같은 경우는 미리 예상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얘기되는 것들은 이런 의약품이나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을 했었을 때 이것들을 과학자들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윤리학자라든지 학계나 시민들 다른 분야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미리 조금 서로 예상을 해보거나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좀 테이블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자 보면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4차 혁명이나 이제 새로운 바이오 의약품이나 이런 개발 쪽에만 너무 이제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사실 안전은 조금 뒤에 있는 좀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예산.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라니티딘이라고 하는 위궤양 치료제인데 거기에 특정 발암 가능성이 있는 2군 발암 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성분이 검출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상품명에서 일반명으로 좀 전환하는 것, 안전 시스템을 좀 더 선제적으로 바꿔나가는 것,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발달된 사태를 계기로 해서 회수 시스템 부분은 그래도 많이 네. 좀 진일보했다 네. 하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들 속에서도 안전 시스템이 더 많이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의약품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네. 기회 될 때마다 오셔서 좀 얘기들 오늘처럼 이렇게 네. 해주시면 정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불러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시민분들께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